네, 고슴도치. 이거 찾았어요? 와, 되게 못 찾았어요. 다들 점심들을 드셔서 배가 부르신가 봐. 아, 보이지 않나요? 안 보였어요. 네, 손은 찾으셨어요? 의자 찾으신 분. 우와, 의자 찾으셨구나. 그리고 모자를 못 K자만 찾으셨어요. 보였어요. K자. 네, 케이크가 보였어요? 네,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7개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원숭이, 원숭이. 다람쥐, 오, 다람쥐. 마카롱, 마카롱 찾으셨네. 그리고 지구본. 장미, 네? 장미, 장미. 다람쥐, 네? 다람쥐, 다람쥐. 독수리, 독수리. 지구본. 친구 다 찾았네요. 와, 다 찾으셨어요? 이쪽 동네는 이상해요. 어리버리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자, 확인할게요. 장미 찾으신 분. 다람쥐 찾으신 분. 확실히 젊으신 분이 좀 그러네. 독수리. 이쪽에서 찾았어. 달팽이. 네. 아, 마카롱 찾으셨어요. 네. 오, 마카롱 찾으셨어요. 지구본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 잘 찾으시네. 원숭이. 원숭이.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야. 네, 아재 개그 하나 더 할게요. 아재 개그. 여기 다 아재. 아, 아재. 넌센스. 사자로 국을 끓이면은 무슨 국이 될까요? 사자로 국을 끓였어. 자, 아무 말씀을 하세요. 사자로 국 끓였어. 이것이 나물국은 아니죠? 사자고. 사자국. 꼼꼼 아닌데. 사자국이라는 게 있나요? 사고를 아닐까요? 한국. 동물의 왕국. 이렇게. 네, 기존에 있는 단어 대셔야 돼. 아무리 아재 개그를 해도. 아시겠어요? 네. 자, 다시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 엄마가 동생 편만 들어. 어떤 세상? 형편없는 세상. 아, 이건 잘 맞추시네. 이거는 많이 떠돌아가지고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 동네에 맞춰주세요. 이제 안 맞출게요. 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오리. 오리가 영어로 뭐지요? 야. 덕. 싸움 잘하는 오리. 덕자 들어가 있는 전분이 있을 텐데. 이거 어렵지요? 무슨 덕? 을지.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을지문덕. 얘기 안 하려고 네, 했는데. 여기서 좀 맞춰주세요. 이제 진짜 말하지 마세요. 아니, 못 맞추시니까. 자, 밤하늘에 떠다니는 유성이 있죠. 별들. 그것을 부르는 마술은 뭘까요? 마술을 뭐라 그러죠? 매직. 매직. 유성. 오케이. 금방 답이 나오겠네. 말씀해보세요. 유성팬. 매직. 유성팬. 아, 여기 안 따뜻한데. 조금 생각해보세요. 유성팬. 넉넉고 계시지 말고. 유성팬. 무슨 매직? 유성 매직. 맞았어요. 어렵게 유성 매직이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다 맞추셔야 돼. 우리 가장 존경하는 대왕님, 임금님, 세종대왕이 우유를 주셨대요. 그분이 드시는 우유는 무슨 우유일까요? 세종우유. 세종우유. 그다음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 우유는 세종대왕만 드셔요. 세종우유는 저도 먹거든요. 우유. 자, 맞춰보세요. 우리 홍 선생님 맞춰보세요. 몰라요. 몰라요? 예. 어르신네요. 그럼 이쪽에서 맞추셔야지. 모르겠어요? 뒤에 우리 한글 만드셨잖아요. 세종. 무슨 우유? 한국 우유? 기억니은 디귿니은 말고 한글 우유. 한글 우유. 한글 우유가 있어요?
세종대왕 우유는요, 아야, 어여, 오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세종대왕 우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런 말씀 한마디씩 해드리면은, 와, 우리 아버님 좀 있네, 그러실 거예요. 네. 자, 제가 오늘 제목이 웰다잉과 자원봉사인데요. 자원봉사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1365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천 웰다잉에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하라고 해서 사실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좀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웰다잉이 들어갔으니까 노년기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노년기 하면은 어때요? 신체적으로 어떠세요? 건강이 기능이 둔화되고 어때요? 신체적으로 둔하고,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이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죠? 네, 이 삐걱거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너무 슬퍼하시지 마세요. 그죠? 삐걱거리는 신체를 가지고 가는 게 노년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어때요? 우울감. 괜히 막 우울하고, 그죠?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그 옛날에 그 잘 나가던 그 나의 모습은 어디 간 것이요 하고 막 자꾸만 마음이 우울해지고, 뭔가 이게 나는 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은퇴를 했어. 이제 할 일도 안 줘. 갈 곳도 없어. 보자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관계망이 어떻게 돼요? 자꾸 좁아들어 가죠, 그죠? 그래서 괜히 고독하고, 그냥 내가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시지 말고, 이런 데 나오시면서, 오늘 제목같이 자원봉사 있잖아요. 자원봉사 같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뿌듯하게 해주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원봉사 많이 하시나요? 자, 그래서 노년기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노년기라고 하면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엘릭슨이라는 이 사람은요, 사람을 갖다 사회 심리적으로 발달 단계를 얘기하신 분이세요. 삐아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사람의 인지가 어떻게 발달되는가, 이렇게 하고, 프로이드 하면 무슨 생각나요? 사람이 어떻게 정신 역동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죠? 반두라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엘릭슨 하면은 사회 심리적으로 사람이 8단계로 발달을 하는데, 노년기에는 제일 무슨 단계? 마지막 단계로서 자아가 통합이 되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 통합이 잘 된 사람은 자기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나 참 잘 살아왔어.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부천 웰다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내게 이렇게 건강이 있네. 내가 아직 이렇게 힘이 있네. 하면서 모든 것을 참 잘 됐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통합할 수가 있어야 성공적인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죠? 그래서 자, 이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죽음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노년기에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예요? 관계라든가, 관계가 다 끊어지죠. 고립적이 되고 외로워지고, 자식들도 다 떠나가서 자기네들 산이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활동도 어때요? 활동이 자꾸만 줄어들고 의욕은 펄펄 나는데 몸이 또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적인 면이라든가, 그리고 어때요? 어떤 삶에 대한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거기 가야 돼? 아니, 그냥 쉬지 뭐. 내가 꼭 그걸 해야 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뭐 이러면서 자꾸만 목적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빨간 줄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상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기 돌봄 책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세요? 예, 우리 사전연명 그 실천 모임에서 주신 거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은 준비를 한 나이는 젊었을 때 준비를 해서 그 자기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빨딱 일어나지 아니하고 운동을 좀 하고 천천히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여기서 이제 남이 나를 요양원이 나를 돌본다. 요양보호사가 나를 돌본다. 자식 누군가가 나를 돌본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노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목적도 너무 상실감에 빠지지 말고 작은 목적이라도 설정을 해서 행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이제 우리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놓고 그 작은 목적이지만 내가 그날만은 꼭 가야 돼. 조금 더 일찍 가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목적도 정해보는 것이 우리 노년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뭔가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내 자신을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예방약은 자원봉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고 누군가 만나고 도와주고 돌봐야 되니까 말도 대화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텐데 자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노년기의 변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80, 90 되신 분이 자꾸나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이고 내 다리가 왜 이러냐 아이고 입맛이 왜 이러냐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변화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이는 그래도 우리가 옛날 같으면 요즘 어때? 요즘 상가댁에 가서 몇 살에 돌아가셨나 할 때 82살, 4살 이러면 뭐라 그래요? 오래 사셨네. 안 그러죠? 그죠? 아깝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100세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뭘까?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만 해도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 정말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살지도 몰라요.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어쩌면 더 아름답게 나의 100살을 맞이할까 여기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될게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긍정적으로 나는 아직 갈 데가 있어. 그치? 나는 이만하면 걸을 수도 있어. 나는 이래도 친구가 누구누구인데 전화를 하면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다리는 왜 이럴까? 귀는 왜 이렇게 안 들려? 눈은 또 왜 이렇게 안 보여? 아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면요 또 다른 나에게 시작이 되는데 자원봉사하는 남을 도와주는 걸까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아니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경험이나 지혜나 시간 같은 걸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눈이 잘 보이지만은 내 친구는 귀가 잘 안 들려.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밝은 눈과 그런 것으로. 그래서 어떤 위로가 되는 존재, 격려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자원봉사인데. 우리 교회 분들은 교회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원봉사에 별로 좀 그러니까 우리 홍재영 선생님은 많이 하시지요. 자원봉사. 아주 많이 하시면서 사례 발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나눌 것이 너무 많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혹시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감사하구나. 나도 도움이 될 때가 있구나. 나도 뭔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활기찬 노인을 시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웃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지요.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자, 웃음으로 잘하셨네요 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잘하셨네요. 저쪽은 안 해. 웃음으로 인사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하죠? 그죠? 별로 안 친하니까. 뭐 내가 언제부터 저 사람을 얘기해요? 안 돼서. 네, 습관도 안 되고, 그죠? 손도 잡아보세요. 손 잡아주세요. 아이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손 좀 만져주고. 네. 그래서 당신도 혼자가 아니고 나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혹시 나의 이 근력과 그죠? 나의 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무슨 봉사를 할 수 없을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죠? 그래서 나의 이 따뜻하고 나의 밝은 미소가 그죠?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가 이제 나왔으니까 OX 퀴즈를 맞춰 해볼게요. 자, 자원봉사는 보수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 근데 보수를 바라지 않고 했다면은 친척이나 가족을 위한 활동도 봉사 활동일까요?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어렵다. 네? 어렵다. 네. 홍쟁씨, 우리 사촌 오빠 되시는 홍쟁씨, 우리 집에로 모셔서 내가 이거 도저히 혼자 못하겠는데 이거 좀 옮겨주세요 해서 그래. 오케이 하고 달려가서 해줬어. 그렇게 해줘놓고 나 자원봉사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그러니까 X예요. 친척이나 가족을 위한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365에 올리지요. 친척 위한 건 안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의무야.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수를 아무리 바라지 않고 했지만은 친척과 가족을 위한 것은 아니다. 봉사한다. 다시 자, 나는 자원봉사자니까 또 때로는 나는 교육자니까 성직자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것은 다 해줘야 한다. 나는 자원봉사자니까. 어때요? 아니다. 이거는 X예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자원봉사자라 해서 내가 성직자라 해서 내가 뭐 교회 직분이 있다 해서 다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에요. 자원봉사도 똑같습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 그래서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맞춰보세요. 무슨 말이 숨어 있어요? 세상을 세상 나왔어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오케이. 하는 네?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만드는? 하는 이쪽도 좀 해봐요. 머리 좀 써봐요. 세상 하려고 노력도 안 해, 그냥. 끝.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 우리 여기 이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세상이 따뜻해질까요? 더 험악해질까요? 네, 자원봉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 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네. 뭐가 보여요, 글씨?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조직적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원봉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까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자원봉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것이 자원봉사고,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자원봉사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네. 뭐예요? 기름 유출. 서해바다, 그죠? 태안에 기름이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저는 다 기억나시죠? 이거 신문에 막 났던 거.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물이 다 죽어가고 우리의 먹거리가 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이 이제 망했다. 서해바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부도 못 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됐나요? 안 됐죠. 어떻게 됐지요? 혹시 자원봉사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딴 데 가서 강의하면 가보신 분이 꽤 있어요. 근데 교회 하면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도 가고 밤중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가서 다 닦은 거예요. 모래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하나 다 닦은 거예요. 몇 명이 가는가 하면 12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가지고 이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몰랐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세계신문에 났을까요? 기적이다.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지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태안바다가. 그걸 다 헌옷을 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다 닦은 거예요. 모래 하나하나 돌멩이 하나하나. 추워도 가고 돈 받고 갔을까요? 이분들이? 누가 시켜서 갔을까요? 자원봉사들. 세계가 놀란 거예요. 최고로 놀란 한국이. 이런 자원봉사.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는 뭘까? 자원봉사는 처음에 원래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발란티어라는 거죠, 그죠? 네. 이 말은 발란타스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면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받들어 섬기는 것. 스스로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받들어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이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자원봉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뭐 없이 할까? 사심 없이. 네? 네? 사심 없이 한다. 사심 없이도 돼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일을 하면 뭘 하지요? 네. 대가 없이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가지고 자원봉사라고 한다 하고 자원봉사 기본법 제3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가가 안 받아야 되고 자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자원봉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말씀 발표. 홍재영 선생님 무슨 자원봉사 해봤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네. 장애인 도움이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이쪽 때는 우리 전 선생님, 전학국 선생님. 저는요, 자원봉사 해보셨어요? 자원봉사 해봤어요. 네? 하러 오셨어요? 하기야 우리 여기에서도 자원봉사 하러 오셨대요. 원장님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전부 자원봉사자로 쓰세요. 하러 오셨대요. 여기 부천에. 자, 자원봉사는 과거에는 자원봉사를 희생하고 베풀어주고 뭔가 막 주기만 하는 거 도와주는 걸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라. 너 이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그리고 좀 배려를 해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지 말고 한번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봐라. 그런 다음에 참여를 해라. 그죠?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고 참여를 해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다음 무조건 도와주고 동정심을 가지고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희생 정신만 발휘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다양한 거, 혼자 하는 것보다도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슨 재능을 하고 누구는 뭘 내고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 발견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좀 가십시다. 예. 우리 마을에 우리 아니면 우리 웰다이거나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재능이 뭘까? 내 시간이 언제 나는가?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관심부터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먼저 자발성이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즐겁게 내가 스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지구가 깨끗하면 어떻게? 나만 좋은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좋죠. 공익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자원봉사에 제일 중요한 건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익성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친척을 도와준 것이 자원봉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공익성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두를 유익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무보수,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훨씬 더 돈 받는 것 몇 배 이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내가 좋아서 하는 행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변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나만 좋아지나요? 우리 모두가 좋죠, 그죠? 이런 공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지 않고, 보통 선교라든가 이런 거,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봉사 많이 하지요. 보수 안 받고 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해주고 내가 머리를 예쁘게 깎아드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걸 해주고, 예쁘다, 돈 주세요 하면은 이건 자원봉사 아닌 거예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고 또 해줘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 며칠 다시 딱 갔다가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죠? 그럼 자 맞춰보세요. 자신의 선택과 판단으로 참여에 활동한다. 무슨 성? 자발성. 자발성이죠. 그죠? 나와 가족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공마을의 이익을 위해 한다. 공익성. 그다음 정신적 보람과 만족 외에 물질적 보상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무보수성. 지속적인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속성. 그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특성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무보수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자원봉사 했다 하고 여러분들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자세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자세가 준비가 돼야겠죠. 다 그렇죠. 그죠? 뭔가 마음의 준비, 약속도 잘 지키고 올바른 언어, 개인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고 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주로 도와주러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그걸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되지요. 의견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봉사 요구 및 부적절한 언행은 정중하게 어떻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원봉사 나갔다 해서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자, 자원봉사 좋은 뜻만 있으면 될까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뜻이 좋지요. 그죠? 보세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아세요? 소하고 사자하고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소는 뭘 먹고 살아요? 사자는 살아있는. 근데 어느 날 소가 요즘 같은데 들판에 갔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풀이 있는 거예요. 막 먹다가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거 막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소가 사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풀을 이따만큼 안고 와가지고 이거 좀 먹어봐. 유기농이야. 너무나 건강에 좋대. 소화도 잘 되고 이거 정말 좋은 풀이야. 먹어. 했더니 사자가 뭐라 그랬게? 못 먹죠. 그죠? 사자도 마찬가지야. 어느 날 산에 갔더니만은 싱싱한 토끼가 막 뛰어가는 거야. 확 잡아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피로가 철철 흐르는 토끼를 딱 물고 와서 얘도 소가 생각이 난 거야. 소야 이거 좀 먹어봐. 영양가 만점이야. 진짜 맛있어. 진짜 싱싱해 하고 먹으라고 하니까 소가 어떻게 됐어요? 소가 먹었어요? 나 그거 먹으면 죽어. 왜 이래? 그러면서 이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면 내가 뭘 잘 먹고 뭘 먹는 걸 못 먹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잘못된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렇죠. 상대방이 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죠? 오케이. 이해, 그죠? 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처들이 웰단 나오니 좋은 일을 하지만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없이 낮도 밤도 안 가고 막 쳐들어간다든가, 그죠? 무조건 막 오라 그러든가, 이거 아니죠, 그죠?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만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영유아 기관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가지요. 여기 가는 곳마다 태도가 똑같을까요? 자세와 태도가 다 다르겠지요? 네, 이렇게 전부 다 영유아 기관에 갈 때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장애인 센터를 갈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가서 그냥 내가 밀어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내가 먹여줄게요 막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물어보고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와드릴까요? 같이 할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냄새나고 이거 오래된 거 뭐 버려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르신들한테 가서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대상에 따라서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우리가 보통 어디서 할까요? 자원봉사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많이 했죠, 그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건립도 보호해주고 인권 옹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교통 우리가 질서를 도와준다든가 재난관리 문화관광 뭐 부패방지 공명선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곳은 너무 많아요. 한번 쭉 보세요. 어디 있는가. 그죠? 이렇게 자원봉사 할 곳이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아동기관, 어르신기관, 해외 장애원 또 환경, 문화, 공연장, 박물관 요즘 가을에 곳곳마다 시마다 부천시는 안 그래요? 너무 많지요. 요즘 일어나는 근데 거기 가도 우리가 할 일이 꼭 있어요. 자원봉사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지역사회 찾아보면은 자원봉사 할 곳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자원봉사의 효과는 뭔가 하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조그만 봉사를 했을 뿐인데 그 효과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엄청나게 큰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테레사 효과는 뭔가 하면은 왜 며칠 밥을 안 먹어도 약발이 맞는단 말이 있죠, 그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며칠이 지나가도 약발이 받아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 그 효과가 며칠 남아있는 거. 이런 테레사 효과도 있고 부메랑 효과도 있어요. 내가 가서 베풀었는데 내가 시간을 썼고 나의 물질을 썼고 나의 노력을 썼는데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돼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나비 효과가 일어날까요? 테레사 효과도 일어나겠지요.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죠? 네. 자. 제가 3시 반까지 하면 되지요. 네. 그리고 이거 마중치 복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삼박대에 약속을 갖다 놓으면 그렇게 둘 다 잘 큰대요. 아세요? 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고 또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산밭에다가 쑥을 심었더니 쑥도 너무 잘 되고 삶도 너무 잘 크더라.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내가 못하는 일을 네가 하고 네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잠깐 이게 동영상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엔도르핀이 증가하는 등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이게 테레사 효과를 얘기하는 거거든. 헬퍼스 하이.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백내 속 고성 중추가 활성화되는데 들리세요? 이때 사랑에 빠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성 중추가 활성화되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른바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신경슬을 통해 흡수되면서 남을 도와주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신경세포가 반응을 한대요. Reward circuits, these dopamine circuits in the brain that signal pleasure and reward, also activate. So our nervous system is wired to enjoy opportunities and events where we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another. There's a lot of research on the benefits of volunteering. People live longer when they spend time volunteering. People have a greater sense of meaning and purpose. They
suffer less disease. Absolutely. 여기서 안 나가네. 아무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남을 도와줌으로 해서 내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 그때 내 세포가 확 열려가지고 내가 훨씬 그만큼 이게 활기차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그만큼 효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자신감. 이해돼요? 그런 것 같아요?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공동체 의식, 신체적, 정신적 건강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효과가 있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성장시킵니다. 그죠? 네. 생활이 활기찬 건 당연하고요. 모든 우울증도 낮아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이 됩니다. 뭔가 내가 남을 도와줬을 때 그 도움 받은 사람이 상상대로 너무 고마워하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 성취감이 엄청 나죠. 그죠? 행복감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정신적 성장과 자기 개발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었네.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정보와 사회적 제도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자, 공동체 의식과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주 우울증이 많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 자원봉사에 끌어내었다면 거기서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 우리 자원봉사 안 되겠다 하는 것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 자원봉사를 하려면은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겠죠. 그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나의 성격의 장단점은 뭐고, 또 자원봉사를 누군가 뭔가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귀한 시간을 들였는데 뭔가 나에게 뿌듯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다 같이 시작. 자원봉사는 남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일이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원봉사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돕는 나를 돕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행복이다. 자원봉사는 밥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왜 밥이라 했을까요? 오케이 대표님. 밥은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 먹으면 먹고 싶고 하루가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이게 밥이란 말이야. 자원봉사는 밥이다. 그 다음에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이건 이해되겠죠? 그죠? 나를 성장하게 한다. 이해되세요?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실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자원봉사는 나의 삶 자체이고 이 사람들 지금 30년 이상 자원봉사 해온 사람들 저는 봉사는 사랑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기를 달라고 드세요. 자, 저는 마을에서 전래놀이 봉사를 하는 김은진입니다. 우리 홍재웅 선생님 이거 많이 하죠. 마을 잔치 같은 데 가서 재롱도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삼진날 다른날 한가위 놀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면서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저한테도 아이들이 에너지를 받더라. 자원봉사는 상호 간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봉사는
저한테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장했다. 내게 좋더라. 그래서 음식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불 빨래를 해드리는 빨래방을 그 마을에서 이거 빨래방을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연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빨래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장암 수술을 해서 몸이 시원치 않는데도 봉사를 하다 보면 아픔을 다 잊는데요. 어떤 남자도 그러고요. 굉장히 자기 병이 들었는데 즐겁게 봉사를 하다 보니 아픔을 잊을 뿐만 아니라 병도 다 낫더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에는 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같다. 병이 나아지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게 봉사다. 나를 살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봉사다. 이 아저씨, 이분 아세요? 저 강서구 거기 사시는데 봉사는 행복이 되어 돌아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환경 봉사를 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물어보고 자 거리 청소를 하고 동네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해왔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건 물론이지만은 동네의 친목까지 도모를 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고 이치를 깨닫게 했던 자원봉사들. 근심 걱정 없는 행복이 당신의 사회봉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마지막 일정은 야간 순찰봉사.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요즘 참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안전했거든요. 여자들이 밤 12시에 막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이 안전 지키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인들이 막 이제 무기자로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서 뭘 하면 어디서 묵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운전까지 다 하게 하고 공무원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려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이 안전 지키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범죄 취약 지역 야간 순찰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봉사는 내 삶의 전부다. 저는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진짜 봉사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은 이게 봉사일까요? 자기가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이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야 병도 낫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대단하게 만들어준 봉사의 힘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웃음만 줘도 봉사가 되고 무거운 짐을 들어줘도 봉사가 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봉사다. 봉사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만 봉사는 결국 행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봉사가 일상이 되는 사회가 되길 꿈꿉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다 보여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대가 없는 봉사는 큰 보람이 되어 돌아와가지고 모두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오고 훈장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로 되었다. 이분들은 은퇴하시고 이제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가서 자원봉사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봉사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제 둘 부부가 같이 남편이 가니까 부인은 원래 자원봉사를 안 했대요. 근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같이 다닌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게 자원봉사로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야무지게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고 보람도 많고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분이 고이카와에서 봉사를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좀 있어서 이런 박람회 같은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영어 회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용기 내어 실천해 보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보람되고 너무 좋다. 아이들을 데리고도 봉사하고 또 손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자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봉사하는 걸 보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가슴 깊이 고마움이 전해지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자신감이 쑥쑥 자라났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76세였는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실현시키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했다 싶은 일은 봉사에 참여하는 거고 스스로에게 정말 칭찬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훌륭한 앞모습과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부 다 한결같이 자원봉사를 오래 해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른 사람을 성실히 도울 때 자기 자신의 삶 또한 나아지게 된다. 이것은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아름답게. 자, 코로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자원봉사자도 엄청 미치게 됐어요. 재택근무가 있지요. 모든 것은 배달이 되지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어르신들도 이 코로나19 세상에 이게 적응하기 참 어렵지요. 그죠? 네.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우리는 표를 사러 가도 그 기차역까지 가가지고 대면에서 표 사는지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네. 음식도 그냥 반드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죠. 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쇼핑도 이제는 가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어딜 가. 왜? 이 쇼핑 문화 때문에 배달 문화 때문에. 그래서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이 코로나가 세상을 너무나 많이 변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인간 관계는 단절이 되었지만은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방 안에 방구석에서 모든 쇼핑도 하고 방구석에 다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럴수록 인간성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문화가 이 세상이 뭐라 그럴까 이 IT 문화가 갈수록 더 인간성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얘기한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있나요? 저 혼자 막 줄기차게 떠들지 않고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네. 야, 저도 이게 이 자원봉사를 네. 참 안 하고 살아간 게 그치. 부끄럽다. 맞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반성하게 되고 네. 나만의 내가 또 나만의 이거 어떻게 보면 철저한 이기적으로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그래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철저하게 내가 나를 봤을 때 네. 내가 이기적이지 않았는가. 근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년의 자원봉사 이런 걸 쳐보시면요 참 정말 평생 너무 많아요 사례가. 우리가 그냥 노년의 자원봉사라든가 뭐 하여튼 뭐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걸 해보면은 우리랑 딴 세계를 사시는 그 불신자를 너무 희생적으로 이런 거 보고 저도 굉장히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강사님 지금 오늘 그 강의한 거를 네. 그 이메일 주소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우리 이상민 목사님 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은 자원봉사 지금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홍생님은 특별히 제 강의 들으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실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찾는 건데 지금 보면 제가 우리 양추진 알죠 누구지? 지난번에 보셨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서도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에 문득 이제 안경 닦는 걸 보고서 안경 닦는 게 힘들구나 한 소리 듣다니까 그렇죠. 이 안경 닦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손이 불편하니까. 너무 작은 건데 네, 맞아요.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도움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 아까 이제 오면서 신발끈이 풀어졌는데 본인이 맨다고 그러길래 잠깐만 이것 좀 들고 있어. 들을 수는 있으니까 내가 물는 게 더 탄탄하게 볼 수 있어. 그런 부분이 근데 이쪽 때문에 조용하신 이쪽 때문에 누군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소속하기 잘 들렸죠. 저는 내 강의 들으면서 남의 봉사를 못 느낀 점. 나는 지금 그거 역사 탐방 네. 그 이제 사인을 했죠. 네. 봉사활동으로. 근데 그동안에 이게 봉사활동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봉사활동이구나. 목사님들 위해서 내가 안내를 하고 그게 굉장히 기뻐요. 즐겁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도 앞으로 한 9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누가 저를 안 줘도 네. 내 스스로 너무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내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은 봉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 강의를 듣고, 그죠? 그리고 나누어준다는 것, 남을 도와준다는 것, 뭔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노년은 지금도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쓸모없어. 이제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니죠? 그죠? 지금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 나의 지금 가장 전성기야. 오늘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원봉사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1365 포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1365 가입하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 가입 안 하셨어요? 우리 가입했잖아요. 그죠? 네. 1365 가입을 하세요. 1365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1365 하고 치면은 네이버나 아무 데서 가서도 1365 하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쭉 읽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읽어보시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볼 것을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뭐 성인을 위한 거, 청소년을 위한 거, 그리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렇게 이걸 가입을 하셔가지고 모집중인 자원봉사가 있어요. 어디 가서 무슨 자원봉사를 해 하는데 1365에 딱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다 떠 있어요. 여러분들 몇박 며칠을 부르는 데도 있고요. 1시간을 부르는 곳도 있고요. 내 동네도 있고요. 이웃 동네도 있어요. 그렇게 가셔서 모집중인 자원봉사를 찾아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참여 실적이 좀 참여 실적 쌓여 있지요. 네, 실적을 이제 거기서 올려줘요. 그래서 그 혜택이 우리가 보수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가서 실적을 쌓아놔주면은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인가요? 그때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쌓여요. 시간 인증도 되고 연결되고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가입하고 우리가 신청하고 내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시간을 쌓을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다 핸드폰 누르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시흥시기 때문에 시흥식을 가지고 왔는데 언제나 자원봉사가 아마 부천시에도 있고 서울 강서구에도 있고 자원봉사 센터 안에
이 언제나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그다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은 내가 이런 봉사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내가 누구랑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우리 이런 그 부천 웰다잉 같은 기관에서는 우리 원장 선생님, 목사님 다 해주지만은 자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천을 하는데 이 실천을 하고 꼭 사진을 붙여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자원봉사 시간이 올라가요. 네. 이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봉사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의 날 12월 5일 그 자원봉사자 날이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때 우수 자원봉사자를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래서 해서 인정 보상을 받으면은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가 있어요. 혹시 우수 자원봉사 되셨어요? 우수봉사 되셨어요? 네. 그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연세 많으시다고 난 봐줄 것 같아. 500회. 네? 500시간을 아니 하셨어요. 500시간에는 500회. 500회. 이거 역사탐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가 네. 10년 넘게 대단한 어르신이 일주일에 4시간씩. 4시간이죠. 일주일에 4시간 쌓인 것이 500시간. 500시간에 500회라니까. 500회. 그다음 500 곱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우수 봉사자 힐링 워크숍 같은 데 초대도 해보셨죠? 봉사자 워크숍 같은 데, 그죠? 우수 봉사자. 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봉사자증이 있고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증이 또 있고 우리 심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시간을 하면은 시흥시 안에서 공영 주차장이 다 공짜야. 1년 동안. 그리고 또 빵집이라든가 커피나 무슨 생필품 같은 파는데도 우수봉사자의 할인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상해보험도 해줘요. 보험 1365 봉사자 포털에 회원을 가입하고 나의 자원봉사 회원정보 이걸 다 입력을 하시고 봉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시면은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시흥센터 중에서는 10,000시간도 있고 20,000시간을 보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요양보호사도 그냥 붙여주고요. 치매가 와도 몇 프로고 엄청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IP 카드를 가지면 배지도 있고, 홍수에 배지 있어요? 봉사자 배지? 저는 카드만 있으세요? 네. 연간 200시간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루에 일주일에 4시간씩 해봤자 그죠? 한 달에 몇 시간 안 되잖아. 그래서 1년에 200시간 이상 하고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하면은 다 틀려요. 그래서 10,000시간이 되면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가지고 시흥시 자원봉사센터로 이따만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굉장히 가는 곳마다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공연 같은 거 그런 것들. 공연은 굉장히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티켓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2시간 무료 있죠. 그죠? 할인도 해주고 간병인 지원도 있잖아요. 1000시간 이상 되면 간병인 지원도 해주고 1년 이상 심의에 거주를 해야 되고 본인 및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도 이거 다 해줘요. 그죠? 1년 1인 최대 50만 원 한도 이런 지원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답니다. 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는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것을 좀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냥 끝나도 되겠죠? 네.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